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조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번 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3천선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거에 비해서 낙폭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삼성전자 같은 개별 이슈들부터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말고는 약세를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제대로 짚어보면서요. 오늘 시장도 분석 제대로 해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힘차게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출발합니다. 네, 때로는 옆집 삼촌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저희에게 따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재미나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과 함께 일단 오늘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개인들은 매수를 했더라고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네. 두 마디도 괜찮아요, 위원님.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는 사실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수로만 놓고 보게 되면 그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지수에 있어서의 고점 자리 때는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단기 이평선 좀 기준으로 보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약 한 2%대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2% 정도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장 막판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수세가 좀 일부 유입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세보다도 장 막판에 2시 이후부터는 매도 규모를 좀 축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초록색 선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금액 당일 추이예요. 당일 추이인데 좀 낙폭을 매도를 좀 축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억대의 매도를 보였다가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엔 200억대의 매수 우위로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점. 선물 같은 경우도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1,500억대까지 줄어들었다가 5천억대까지 늘리면서 마무리가 좀 됐다라는 거. 즉 일부 저가 매수세는 유입이 됐다.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추가적인 하락 지금 보게 되면 더 빠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좀 투자자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 3,00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투자자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요. 3,000포인트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아마 내일도 좀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좀 험난하게 좀 빠지는, 험상궂게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거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중에 이제 여러 가지 희소식이 있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기대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휴장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중에 희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천선이 위협받았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코멘트를 해드렸으니까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부터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투데이 이슈도 바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이 되면서 장중에 삼성그룹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된 주가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의 전망과 관심 종목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이 확정이 되면서 삼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시가총액 35% 정도에 달하는 것이 이제 삼성그룹주이기 때문에 동반 하락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지만 아무래도 저번 주에 특히나 많이 오버슈팅된 부분 때문에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뒤늦게 좀 이 상승세에 올라탄 분들이 불안해서 그러신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오늘 이슈, 이 이슈부터 뜯어볼까요, 위원님? 네,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이 좀 됐어요. 네. 뭐 3년 만에 다시 뭐 총수 부재가 됐다, 뭐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1년 정도 형을 살다가 보석으로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요번에 다시 이제 수감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였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왕이면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아마 주식하시는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공헌을 좀 많이 했어요. 노력도 좀 많이 했고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을 일본 쪽과의 무역 분쟁, 뭐 무역 마찰에 대한 부분들도 이재용 부회장이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발벗고 좀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법조계에 있어서의 결정이 좀 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보게 되면 총수의 부재 이 네. 부분들 때문에 M&A라든가 뭐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 불가피해질 네. 수 있다,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과거에 이제 굵직한 M&A를 좀 보게 되면 하만을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굵직한 M&A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서 이제 총수 부재에 따른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뭐 삼성그룹주들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특히나 시비가 좀 엇갈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삼성그룹 좀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네. 삼성물산이 좀 비교적으로 하락폭이 좀 크게 네. 나타났습니다. 삼성물산이 그래도 지주사 형태의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뭐 7% 가까운 뭐 하락세를 좀 보였었고요. 삼성전자가 3.4% 정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우선주 또한 마찬가지로 4%대의 하락을 좀 보였던 뭐 그런 하루였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장중에 출렁거림이 좀 있었던 거는 호텔신라가 네. 좀 등락이 좀 있었었죠.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늘 항상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었죠. 그랬죠. 뭐 이재용 부회장에 있어서 이 부재,
그러면 거기 대안적으로 놓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호텔 신라의 이부진 사장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변동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이 주가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과거에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이 좀 됐을 때의 당시의 주가 흐름들은 그렇게 밀리거나 하지는 않았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오히려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들어서는 사실 삼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게 딱 아기가 좀 맞은 것 같아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쵸. 조정을 받을 핑계거리를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하필 오늘 그걸 찾을 부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있어서의 선고 공판,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밀리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런가요? 사실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좀 보게 되면 11월 달 초에 58,000원 이하권역으로 오게 되면 매수를 해봐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난 이후에는 사실 매수하세요라는 얘기를 삼성전자를 말씀을 좀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조정시에 보세요. 조정시에 보세요 했지만 조정다운 조정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던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이 96,000원, 거의 97,000원의 고점을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85,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 고가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10%가 조금 넘게 밀려 내려온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구속 수감이 다시 재수감이 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싹 다 멈춰버리고 그런 부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 뭐 그러면 저는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는 한 82,500원? 뭐 그 이하권역이면은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오늘 특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주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밀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21선에 있어 지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보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네. 그러면 외적인 부분들로 좀 보게 되면 호텔 신라를 좀 봐야 될 거예요. 네, 만약에 오늘 이런 포인트를 두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호텔 신라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떤 재료와 이슈, 뭐 오늘 같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면 여전히 박스권 트레이딩이에요. 박스권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추후예요. 추후라는 얘기는 코로나 이후에 대한 부분들, 그걸 좀 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사실 대한항공의 최근 주가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코로나의 이후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기대감이 면에서 미리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호텔 신라도 이제 코로나 이후가 되게 되면 관광객에 대한 증가라든가 면세점에 대한 수요 회복,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여유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그 이외에 삼성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볼 필요성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연관지어서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 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인해서 많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시세를 내고 난 이후에 뭐 박스권역에서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결론은 핑계거리를 삼아서 조정을 좀 받은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를
고점권역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많아요. 네. 저도 몰랐는데 제 가족분 중에, 그러니까 제 고객분 중에 네. 고객분 중에 가족분이 고점권역에 매수를 하셔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아이고, 되느냐 뭐 네. 그런 것들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화 내셨어요, 위원님? 저는 그냥 보고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좀 길게 봐야겠죠. 길게 봐야 될 건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초보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래도 삼성전자 그렇죠. 망하진 않겠지. 갖고 있으면 당하진 않겠지.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네.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일 당장 회복을 해줄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라는 정말 최고의 기업을 매수를 했지만 다른 종목군들이 막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 모습을 보였을 때 네. 과연 삼성전자를 버틸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걸 물어봤다라면 거의 버티지 못한다라는 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단적으로 보게 되면 3월 달이에요.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예요. 삼성전자의 코로나 이슈가 터지고 난 이후에 요만큼 올랐었어요. 요만큼 완만하게. 올랐을 네.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었어요. 근데 다른 종목군들이 이 구간부터 확 치고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다 때리고 나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다 올라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아마 다른 종목군들의 시세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도 뭐 갈아타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뭐 이게 삼성전자를 정말 중장기적으로 받고 배당을 누리고 뭐 특별 배당이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보다 일단 관망적인 부분들을 좋아요. 왜냐하면 고점권역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바닥이 어디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확인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삼성전자를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 뭐 전략적으로 좀 한다라면 저는 내일 정도에 한 82,500원 이하권역으로 밀리게 된다라면 그 자리부터는 분할로 단기간적으로라도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희비가 엇갈렸던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그룹주와 호텔신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좀 진입해도 괜찮은 포인트들이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솔깃한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분명히 붙은 이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 동력이 없는 건 절대 아니죠. 단적인 예로 TSMC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TSMC가 이제 반도체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파운더리 업계에서 세계 1위 기업이죠. 이 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도 더불어서 설비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앞으로도 무난하게 성장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전반과 또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반도체 투톱이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로 이렇게 이슈를 받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위원님. 양쪽 이게 투톱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 나물의 그 밥이죠.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네, 비슷하다. 비슷하다. 네. 근데 오히려 이게 그 반도체 쪽 디램이나 낸드 쪽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지금 대만 업체 뭐 TSMC와 경쟁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사실 이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뭐 점유율 2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1위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실 TSMC를 따라 들어가기 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오늘 뉴스 기사에서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TSMC와 삼성전자 이 기업 간에 싸우는 게 아니라 네. 대만과 삼성전자가 싸우는 거다라는 네. 그런 얘기 기사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대만 쪽 같은 경우는 낸드나 디램 쪽에 있어서는 약하지만 네. 이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그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강점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대만 기업들이 과거에서부터 육성을 해왔던 그런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따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이 대만 쪽에 있어서 대만 출신의
미국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너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사실 삼성 쪽에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버겁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TSMC가 설비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좀 증설하겠다라는 그 발표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국내 쪽에 있어서 사실 국내 쪽에 이 TSMC 쪽과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국내 쪽에서도 TSMC가 증설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쪽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그런 기대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해 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 삼성 쪽도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네. 따라서 관련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 몇몇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보통 뭐 가장 수혜를 좀 받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뉴스나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부족하다, 공급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수요가 너무 넘친다.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신공정을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구공정을 하기에는 비용이 좀 적게 들지만 언제 떨어져 나갈지는 모를 거고 네. 신공정을 하게 되면 사실 이 투자금, 투자 유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DB하이텍 같은 경우 조금 신중한 그런 입장인 그런 사항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삼성 쪽 같은 경우는 EV 노광 장비 쪽에 있어서 얼마 몇 대만큼의 확보를 했는지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근데 제가 좀 확인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아, 노광 장비 그래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그 부분 아직까지 좀 모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를 좀 진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에요.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네. 원익 IPS라든가 유진테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사실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 그렇죠. 12,000원대, 11,000원대 이때 말씀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랬던 기업이 주가가 이제 벌써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뭐 그러네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이 원체 좀 좋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한미반도체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조정을 좀 받을 때를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좀 힘든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원익 IPS 옛날 같았으면 미국이 오스틴 공장에 증설할 것이다라는 얘기 돌았으면 원익 IPS 날아갔어야 돼요. 네. 그만큼 원익 IPS의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단 말이죠.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낸드 쪽이라든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흐름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뭐 유진테크라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유진테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갔던 그런 사항들이고 정고점 자리대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사실 반도체 장비 쪽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종목군들에 있어서 수혜를 추가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 덜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딱 난 100주를 매수할 거야 요 생각보다도 지금처럼 이렇게 출렁거리는 시장이 있을 때는 그 100주를 좀 여러 번, 한 두세 번 정도 나눠가지고 좀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한다라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소재 쪽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거의 리뷰처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 종목들 이외에 아직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잠시 뒤 베스트 스탁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를 하실 때도 분할 매수하시면 좀 더 대응이 편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투데이 이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뒤에 종목 이야기죠.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지수가 삼성그룹주들 때문에 출렁이는 와중에 좀 잘 달리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잘 달렸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장 움직였던 업종, 위원님 어떤 걸로 꼽아주셨을까요?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였는데 그나마 자동차 쪽, 네. 뭐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였었어요. 사실 뭐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2%가 넘는 하락을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네.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만도도 마찬가지로 광보합스에 있었고 현대위아도 오늘 11%대의 급등을 좀 보였었어요. 장중에 VI가 걸렸었죠. 네. 네.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 이외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뭐 텔레칩스라든가 칩셋 미디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탑재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는 얘기는 시장에 있어서 재료와 이슈를 가진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계속 매기가 좀 들어온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기회는 남아 있다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다만 한꺼번에 전략적으로 좀 들어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다렸다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어떨까 싶어요. 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눌림목 구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한번 되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군들을 좀 놓고 되면 뭐 팅크웨어 같은 경우 오늘 좀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인포뱅크라든가 네. 뭐 이런 기업들은 경고 종목군이긴 하지만 이게 풀렸을 때 좀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 뭐 그런 종목군들 한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여전히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기에서 매수를 해봅시다. 뭐 사실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바닥권역에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말씀을 좀 드리거나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차라리
전용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소재 쪽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장비사들,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이 장비사들 중에서도 몇몇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질 못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올라가려고 조금 꾸물텅꾸물텅거리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뭐 SK이노베이션에서 중국 쪽에 있어서 증설 시작한다라는 소식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렇게 쌓아놓고 볼 수가 있잖아요. 친환경차 거기에다가 기술이 들어간 부분들이 자율주행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싸잡아서 묶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못 올라가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자율주행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짚어주셨는데요.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바이든 당선인이죠. 또 취임식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주가들은 만약 그런 일정이 잡혀 있으면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의원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격언이죠. 네. 무조건적으로 뭐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 어떤 그 재료가 있어서 매수를 했다라면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활용했을 때는 조금 챙겨가면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정된 이슈에 대해서도 좀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원님들께서 계속 보시는 업종이 겹치긴 하는데 위원님 어떤 업종 눈여겨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다 빠져갖고 그러니까요. 오늘 좀 시장이 테마주를 얘기하자니 변동성이 좀 너무 클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큰 종목군들을 얘기하자니 조금 더 눌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시장의 흐름들만 놓고 봤을 때는 IT 쪽 섹터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내일은 아마 이들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해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좀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죠. 코스닥 종목은 반등이 나오다가 밀렸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다가 네. 오후장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밀리면서 지수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어찌됐든 간에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움직여줬었고 IT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더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은 IT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 쪽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또 하나는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 5G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왔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그 밀려 내려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게 숫자가 찍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딜레이가 되거나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밀려 내려오거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장비 쪽을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좀 지연이 되면서 실적이 예상치만큼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5G 쪽하고 2차 전지 쪽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네. 5G 쪽은 아예 설비 투자 자체가 좀 지연되는 그쵸, 밀리는 뒤로 그런 밀렸죠. 모습들을 네. 보였어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장비 쪽이나 이런 쪽도 딜레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게 사실 4분기 때 실적보다는 내년 1분기 때와 2분기 때 실적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올해 말고 올해 내년이요? 1분기, 올해 2분기죠. 1분기 때. 올해 1분기, 2분기 때 실적으로 좀 잡힐 그런 장비주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런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얘기가 나와서
5G는 사실 필수예요, 필수. 필수인데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빨리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는데 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씩 모아나가는 뭐 그런 전략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내일장에 한번 좀 잘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움직일 업종 중에서 IT와 2차 전지 큼직하게 꼽아주셨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5G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특히 5G에 투자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은 장에 이제 5G가 이제 전면적으로 뒤로 이제 밀리는 바람에 좀 많이들 마음고생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5G 대장주라고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KMW라든지 굵직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위원님. 주가 흐름으로도 지금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5G 종목군들을 좀 보면 네. 사실 좀 많아요. 여러 개로 갈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인빌딩 쪽보다도 일단 중계기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먼저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빌딩 투자를 좀 진행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이 서진 시스템이에요. 네. 서진 시스템을 보셔도 괜찮고 KMW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RFHIC 같은 경우도 독보적인 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최근 들어서 RFHIC의 주가 흐름들이 좀 제일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지전자도 전 나름대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삼지전자요? 5G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5G 쪽도 괜찮은 그런 모습이고요. 시장을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5G 종목군들은 다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만 네.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실적을 본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향후는 5G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렇죠. 방향성은 확실하게.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뭐 5G 쪽도 괜찮다. 근데 사실 주가가 이게 때를 탔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그렇게 했다가 손을 때를 좀 많이 탔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손에 때 탄 종목은 그렇게 즐겨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말 큰 시세가 났던 그런 종목이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추후에 그렇게 시세가 날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근데 그런 주의지만 지금 KMW 같은 경우나 뭐 5G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뭐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이제 당선인이죠. 이제 곧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풍력과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서 해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주목할 만하다고 보세요, 위원님? 태양광, 그러니까 풍력은 사실 많이 올랐어요. 네, 제일 많이 먼저 올랐고 제일 크게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린이들 쪽에서. 왜냐하면 숫자가 나오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숫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 그런 섹터가 풍력 쪽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CS 윈드나 CS 베어링 뭐 이런 기업들이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죠. 삼강 MNT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수소 이런 쪽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올랐어요. 그린 뉴딜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봐야 될 섹터예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던 풍력이 올랐고 거기에 따라서 태양광이 올라줬고 테마성 흐름 때문에 수소가 가장 먼저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풍력이 그 다음에 올라갔고 태양광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그린이들은 순환매가 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보이지 않았던 이야기들인데요. 이제 방향성을 좀 설정하면 여러분들 종목군들 추리기에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친환경, 그린 뉴딜이라든지 5G라든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는 흐름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마지막 코너죠. 저희는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늘 저희 서울경제TV 아침도 그리고 주간도 활짝 열어주시는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베스트 스탁 시간에서 종목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종목 이야기를 오늘 준비하셨을까요? 글쎄요. 네. 이게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네, 종목 고르기가 어려우셨나요? 싼 종목은 많아요. 싼 종목은 많은데 사실 뭐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보면 반등을 노리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업종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은 아마 좀 생소한 그런 종목일 수도 있어요.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좀 보는 이유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뭐 공급 요청이 줄을 잇는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 파운드리 쪽이나 팹 쪽 같은 경우는 고민일 거예요. 신공정에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구형 쪽에 있어서 하게 된다라면 증설이라든가 설비 투자는 조금 보수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서플러스 글로벌에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이냐면 엔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카요? 그러니까 그 중고차 시장 보게 되면 뭐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를 하죠. 자동차 중고에 싸게 매입을 해서 그걸 다 수리를 하고 깔끔하게 해서 다시 이제 소비자에게 되파는 뭐 그런 네. 부분들 중고 시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전공정이라든가 후공정에 있어서 중고 장비를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고객한테 매각을 하는 그런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서플러스 글로벌의 분기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사업의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산업을 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탑티어 반도체 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도시바 등의 판매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매입이나 매각 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는데 주로 TSMC나 UMC, SMIC, 동부하이텍 등의 매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객으로 TSMC와 동부하이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정말 새로운 신공정이 아니라 구형 쪽에 있어서 한다라면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굳이 새 것으로 할 필요성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고 쪽으로 해서 들여올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서플러스 글로벌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국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캐파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장비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매수를 해봅시다라는 얘기는 지금 구간에서는 얘기를 못 해요. 네.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지금 자리대에서 이거를 신규로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해봅시다라는 얘기는 저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오히려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는 주가 수준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많지도 않은 그런 사항들이고,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최근 들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뭐 기관 쪽도 매도해서 이제 다시 매수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선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뭐 서플러스 글로벌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전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연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15년도에 100억대 있던 기업이 2018년도에는 200억대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2019년도에 많이 좀 줄어들었죠. 27억을 냈었고요. 근데 올해 3분기까지만 보게 되면 약 한 140억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 업황 쪽에 있어서의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재무 구조는 여전히 뭐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부채가 뭐 60%밖에 안 되고 유보율도 3,600%가 넘는 그런 사항들이죠. 재무 구조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주당 자산 가치 3,700원대. 근데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주당 3,200원, 3,300원이에요. 결국 PBR 기준으로 따져봐도 한 배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PBR 기준으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주당 3,720원이네요. 3,720원인데 지금 3,300원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그 자리 한 배 이상 자리 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매물이 사실 좀 많이 있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3,100원대, 3,700원, 4,200원, 4,500원. 뭐 이런 매물대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올해 이 부분들 중고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쪽에 있어서 클러스터 단지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매수들을 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서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들 여러분들 모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월요일부터 시장이 조금 흔들려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와 종목 분석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